네, 안녕하세요. 투자하이패스 오늘 진행을 맡은 스마트 PB센터 염정 차장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PB센터 이동근 센터장님 모시고 방송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스마트 PB센터장 이동근입니다. 사실 오늘은 저는 뭐 이제 염차임에 좀 묻어가려고 오늘 사실 나왔거든요. 사실 뭐 되게 대단한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저 시장에 대한 얘기를 그동안 사실 좀 오랫동안 제가 유튜브에 출연 안 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제 출연을 해서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센터장님 오늘 좀 시장 이야기 먼저 좀 말씀해 주시는데요. 최근에는 뭐 고용지표라든지 앞으로 또 CPI, 3월 CPI 발표 등을 앞두고 한동안은 매크로적인 이슈가 좀 덜했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 종목 위주로나 어떤 좀 수급 위주로 움직였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체크해 봐야 할 시장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좀 종목 장세죠. 이전에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올해는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대로 지금 좀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전반적인 환경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러한 요인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제 대표적인 부분들이 역시 먼저 이제 고용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이제 연준이 그동안에 이제 어떤 정책의 기반으로 삼았던 그런 고용 지표들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시장이 좀 원하는 대로 조금씩 이제 둔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번 3월 비농업 부문 이제 지표를 보면은, 신규 고용을 보면은 전월보다 이제 어떤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이제 지표를 나타냈는데, 결국 이게 이제 예견된 어떤 고용의 둔화세가 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직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에서의 어떤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가능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5월달 FOMC에서의 금리 인상 확률은 조금 더 높아졌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진 반면에 결국 그것이 마지막일 거라는 또 이제 그러한 또 분석도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제 고용이 확실하게 조금씩 이제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최근에 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가 영구 실업자의 비중이라든가 또 기업들의 구인 수요라든가 또 ISM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업 지수 내의 고용 지수라든가 이러한 세부적인 데이터들이 고용 시장의 둔화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연준이 좀 원하는 그런 그림대로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구직자가 늘어나고 또 이제 타이트한 고용 여건이 좀 해소되는 모습이 이어진다면은 결국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임금 상승 압력의 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 부분이 가장 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요번에 고용 지표는 조금 더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은 있어요. 아직까지는 견조한 이런 모습들도 또 한편에서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향후의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어떤 연준의 의사정책 결정에 굉장히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고용과 더불어서 역시 저는 좀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역시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발표가 되는데 소비자 물가입니다. 미국의 이제 3월 소비자 물가 지금 예상치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지금 어떤 게 좀 낮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달에 6%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예상치는 5.2%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요번에는 이런 좀 어떤 드라마틱한 이 지표에 둔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예상치에 부합을 할 경우에는 2021년 10월 이후에 1년 5개월 만에 지금 5%대로 내려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과거에 아시겠지만은 물가가 이제 7%대에서 6%대로 이제 둔화가 됐을 때 시장에서 좀 이제 어떤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6%대에서 5% 초반까지 좀 둔화가 된다는 부분은 시장의 어떤 반응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역시 이제 연준이 주목하는 부분들은 이런 헤드라인 CPI에 못지않게 이제 코어 CPI가 중요한데, 코어 CPI는 오히려 전월보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중고차 가격이 다시 이제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비스 물가가 좀 쉽게 꺾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지금 일단
좀 이제 환호를 할 만한 물가 지표가 나오더라도 아직까지는 완전히 안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여기에 이제 또 이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그 감산, 유가 어떤 석유 원유의 감산을 천명을 하면서 결국 이렇게 되면은 향후에는 이제 유가가 다시 반등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 이런 물가의 우려 요인들은 다시 부각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역시 아직까지는 완전히 안심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 그 부분은 역시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금리를 더 올리지 않아도 될 근거들은 모이고 있다. 이게 고용이 됐건 물가가 됐건 간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결국 이런 것들은 연준의 어떤 긴축 종료 기대감을 키우는 이러한 요인들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5월 달에 뭐 이제 추가적으로 연준이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오히려 시장은 지금 이미 올해 말까지 뭐 한 2번 내지 3번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뭐 굉장히 좀 이제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만 자체로도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좀 시장을 괴롭혔던 이러한 악재 요인들은 조금은 이제 완화가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시장의 관심이 다시금 금리에서 이제 경기로, 오늘 사실 이제 한금통에서도 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만은 결국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고 볼 때도 다시금 이제 시장의 관심이 금리에서 경기로 이동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금리에 대한 부분보다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경기가 그래도 좀 다시 재개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더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매크로적인 이슈는 거의 반영이 안 되고, 특히나 우리 한국 시장은 특히나 최근의 흐름이 완벽하게 종목 장세, 수급 장세가 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멘트 좀 한번 좀 해주세요. 사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연초 이후에 이제 시장은 말 그대로의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종목 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거는 이체전지입니다. 뭐 이건 뭐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거의 뭐 수급이 다른 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맞아요. 있죠. 사실 이제 이게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시장의 수익률은 결국 이체전지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로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체전지 업종의 랠리가 이제 이어지면서 뭐 한쪽에선 지금 뭐 과열이다, 고평가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런 논란들은 항상 과거에서도 이렇게 뭔가 주도주가 강하게 올라갈 때 반복이 됐던 그런 논란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과거 시장의 어떤 주도 업종들의 시세의 분출과 좀 비교해 보면은 사실 뭐 이차전지 업종은 지금 뭐 그러한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뭐 이제 과거에 우리가 뭐 차화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주도주 장세가 있었는데 그럴 때 보면 뭐 한 단기적으로 한 500%, 600% 정도의 상승이 나타났던 그런 전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종목 장세에서 주도 업종의 단기적인 오버슈팅은 과거에도 분명히 나타났던 상황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뭔가 오버슈팅이 나온 이후에 그 이후의 시세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지금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가 이제 굉장히 900에 가까워졌는데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린 게 결국 이체전지라든가 이런 그 소수 업종의 힘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쪽이 조금 만약에 시세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지수가 같이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제 시세를 낸 이후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떤 흐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의 영향력은 여전해요.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핵심 종목들의 단기 과열에 따라서 업종 내에서 좀 순환매, 뭐 그 세부 섹터들 우리가 다 얘기해야죠. 뭐 장비 쪽이 오르기도 하고, 뭐 폐배터리가 오르기도 하고, 어떤 때 전고체가 또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식의 흐름들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결국 당분간은 좀 이런저런 흐름들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뭔가 시세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시장이 그렇게 얘기해주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는 뭐 염차님 항상 최근에 뭐 이차전지 쪽에서 굉장히 좀 많은 그 종목들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여전히 좀 이제 이차전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신데,
그래서 좀 염차님한테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좀 이제 긍정적으로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 시간에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섹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결론적으로는 2차 전지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 2차 전지 섹터 내에서의 어떤 새로운 종목 발굴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저는 최근에 이제 배터리 업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이를테면 약간 양극재라든지 뭐 셀 업체 위주로 좀 움직였었는데요. 최근의 흐름은 신소재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배터리에 대한 앞으로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을 중심으로 종목을 선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첨보입니다. 첨보는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일단은 뭐 작년 실적이 그렇게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주가 추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올 초도 다른 양극재라든지 2차 전지 업체 대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좀 둔했는데요. 그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주력 제품인 그 전해질 쪽에 대한 중국 수요가 좀 줄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LFP 배터리의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LFP 배터리는 사실 지금까지는 중국의 전기차, 중국의 배터리사에서만 제조를 하고 사용이 된다라고 좀 인식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테슬라가 LFP 배터리에 대한 채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LFP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실제로 우리나라 셀 업체들,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도 LFP 배터리에 대한 대응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테슬라뿐 아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다양한 규종의 이 LFP 배터리 채택을 할 거고 여기에 LFP 배터리에서 사용되는 F 전해질이라는 부분이 앞으로 그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첨보가 이 부분을 좀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셀업체들 중에서는 LG엔솔이 이제 또 LFP 배터리에 대한 양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최근에 이제 북미에서 이 LFP 배터리 ESS 쪽에 대한 투자가 이어진다라고 뉴스가 나왔고요. 순차적으로 EV양 LFP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양산을 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밝힌 만큼 우리가 조금 이제 중국에는 조금 뒤처지긴 했지만 LFP 배터리에 대한 양산은 이제 필수적인 사항이 돼버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 실적 개선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는 배터리의 어떤 다양화? 배터리의 어떤 레벨별 한마디로 가격대에 따른 여러 유형의 배터리 형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른 소재 업체들 그리고 장비 업체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실적을 시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소재 쪽에서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음극재 쪽에서 실리콘 음극재인데요. 최근에는 현대차 아이오닉 모델에서 실리콘 음극재 비중을 10%까지 확대하겠다는 뉴스와 함께 이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이제 흑연 음극재 쪽에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비중을 현재는 한 5에서 7% 정도의 실리콘 음극재 비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10% 정도까지 늘리게 되면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어떤 뭐 충전 속도가 월등히 개선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결국은 배터리에서 중요한 것은 가격도 중요하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이 저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가장 탑픽, 대장주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대주전자 재료인데요. 대주전자 재료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대주전자 재료가 기존에 이제 워낙에 그 확고한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었지만, 뭐, 최근에는 뭐, 동진 세미킴이라든지, 그리고 뭐, LG화학 등 같은 경우에도 이 음극재에 대한 앞으로 개발이라든지, 이런 양산이 좀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SKC 역시도 최근에 이제 소규모 좀 파일럿 양산을 시작했다라는 부분에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또 관심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어떤 기존에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었던 뭐 하이니켈 배터리에서 벗어나서 신소재를 첨가하거나 최근에 뭐 도전제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배터리 효용을 높이기 위한 부분 그리고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신소재에 대한 관련 종목들이 앞으로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좀 키워드로 중심으로 종목을 좀 공부하시면 어떨까.
앞으로도 제가 이 시간 통해서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관련된 이야기를 좀 꾸준히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저도 2차전지가 지금 상당히 고민이에요.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그러면은 양극재 다음에 어떤 또 2차전지 내에서 어떤 순환매가 또 이루어질까라는 부분 상당히 고민되고, 또 지난주에는 장비주도 좀 이야기를 했었고, 결국은 쉽게 2차전지 섹터가 한꺼번에 조정을 받는 부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섹터 내에서의 조정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2차전지 내에서의 어떤 이런 순환매는 아직 오늘도 좀 나타나고 있고, 물론 이제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주도주들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포스트 2차전지에 대한 이런 탐색이 나타나요. 사실 오늘은 그것을 채워주는 부분들이 반도체인데, 사실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역시 2차전지가 만약에 조정을 받을 때 이러한 그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은 뭐 반도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업종들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미 그런 쪽으로의 어떤 수급의 이전이라든가 어떤 그 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약간 좀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2차전지가 좀 조정을 받을 경우에, 그렇다면 다음은 뭔지에 대해서 조금 그 업종이라든가 섹터별로 조금 약간 시장에서 간을 보고 있다,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뭐 다음 주도 업종 이런 것들을 역시 이제 부각시킬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종에 대한 바닥론이 지금 확산이 되면서, 그러니까 뭐 실적 부진한 건 다 알고 있고 이미 좀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그렇다면은 이제 뭐 대장주들도 대장주들이지만은 그 아래에 있는 어떤 그 이제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오늘 이제 이쪽에서 좀 이제 좀 시세들이 나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 이러한 좀 등락들이 당분간은 나타나면서 이런 등락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제 그 2차 전지의 반도체,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시세에 좀 가능성 있는 업종들이 바이오라든가, 저는 이제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조금 소외가 되고 있는데, 리오프닝 업종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다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중국의 어떤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뭔가 좀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은 뭐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리오프닝 업종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저는 기대감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시장에서 지금 역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한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담정 실적을 발표한 후에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은 아마 다음 주 한 후반 정도에 이제 개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역시 이제 요번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실적 자체가 아니고 실적에 대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는 실적이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고, 오히려 그것을 이제 바닥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주가는 이제 오히려 올랐어요. 그렇다면은 다른 업종들, 다른 종목들도 똑같은 잣대가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고 봐요. 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부진하면 오히려 주가가 좀 빠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역시 이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그 빠르게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저는 이게 좀 더 무게를 두는 쪽은 이런 실적 시즌이 지나면서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가 되고, 시장 전체에 저는 실적 바닥이 좀 이제 부각될 수 있지 않겠느냐. 좀 더 이제 어떻게 기대 섞인 부분은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시장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선반영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격적인 우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지수에 대해서 최근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직까지는 지수 플레이에 대해서 막 되게 여기서부터 이제 지수가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은 일러 보여요. 뭐 이제 코스피가 진짜 오랫동안 박스권 상단으로 자리했던 그 2,500선을 돌파를 했지만은, 저는 그 2,500선을 가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은 헐거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2차전지라든가 또 몇몇 업종들의 힘으로 지수가 끌어올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다져서 올라온 것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2,500선의 어떤 안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런 제가 말씀드린 헐거운 부분을 좀 메워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업종 간의 어떤 뭐 그동안 못 올랐던 업종들도 좀 올라줘야 되고, 키 맞추기도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실적에 대한 어떤 확인이 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좀 수반이 돼야지만이 말씀드린 대로 좀 이제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인 지수 플레이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일단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의 가능성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나더라도 박스권 자체가 좀 상향되는 이러한 모습들은 충분히 지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 사실 조금은 뭐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전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은 더 부각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지수가 이제 2,500선 정말 오랫동안 박스권 내에서 제가 센터장님하고 좀 방송했을 작년 8월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2,500선 한번 터치를 하고 지금 거의 뭐 한 8개월여 만에 다시 2,500선 돌파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번전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나요? 시장이 조금 탄탄하게 좀 아직까지는 좀 자리를 매김하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서 저도 좀 지수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안정성은 좀 덜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고 그렇지만 이제 주독 섹터 위주로 지금 시장은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 따라오는 섹터들도 말씀하신 그 간격을 좀 메워준다라고 하면 시장을 좀 더 탄탄하게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야기와 함께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2차 전지 이야기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좀 풍성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여기서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